사실 지금까지는 좀 분노나 짜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없애면 분노도 사라져. 아, 다 두려움 때문이야.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화를 내게 돼. 다 잃을까봐. 에휴, 그래요. 이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내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사연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도 음성 공개를 허락해 주셨고요. 내용이 좀 있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암이 2기이신 분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자연 치유를 선택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자연 치유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방심했다가 더 막 이렇게 커지기 시작해서 또 불안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찾아오셨죠. 근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들이 정말 다 이런 거예요. 정말 아들을 너무나 바라는 집안의 거의 막내딸인 거죠. 그 막내딸 밑에 남동생이 마지막으로 남동생이 나왔고,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은 딱 그 딸 하다가 마지막 딸, 그리고 아들. 어떻게 보면 딱 그 끼어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형제분들, 이 바로 그 끼어있는 위치에 있는 형제분들,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삶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거나, 특히 이제 유독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비율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그 형제 구성상 가장 소외받기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아들 바로 위에 있는 딸이니까 딱 그런 거죠. 그런데 너무나 그게 일상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 당시 클 때는 그것이 뭐 당연하다는 것이, 본인도 딸로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컸고, 그리고 부모님은 늘 이렇게 싸우셨고, 아이들은 방치되었고, 그냥 형제들은 알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커야 했고, 그 형제들마저도 다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그 설상가상 같은 조건에서 외롭게 혼자서 버티며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너무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다운 살가움을 느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끼고 결혼해서 잘 살아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남편이 뭔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너무나 큰 배신과 상실감을 경험하시는 거죠.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 믿었던 남편이, 그 평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사랑과 따스함을 줬던 그 남편이 그런 거짓말을 해서 자신감에 그 배신감을 줬다는 그 너무나 그 원망이 해서 막 본인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남편을 조금 쏟아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면아이 상담을 들어갔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그냥 외면되고 안쓰럽고 외로운 모습의 아이가 나왔죠. 사실 근데 이분 사례는 그것보다 이제 그 남편과 최면 속에서 대화하는 부분에서 이분 스스로도 느꼈지만 굉장히 조금 시사할 바가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먼저 공개하고 뒤에 뒷부분에 그 수호천사 사연을, 그 메시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시사하는 점이 좀 많아서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자신에게 큰 배신감을 줬던 남편,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웠던 남편. 그래서 이제 그 최면 속에서 그 남편을 보니까 근데 웃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게 너무 슬프다는 거죠. 사실 너무나 좋았던 남편인데 너무 많이 싸우고 하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남편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좋아요. 그 모습을 보는 당신의 기분 어때요? 슬퍼요. 슬퍼요. 왜요? 그동안 많이 싸우고 화내고. 좋아요. 자, 그 속마음을 솔직하게 앞에 있는 남편에게 직접 말해주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게 어릴 때나 산 것 같아. 근데 오빠 만나서 이제 나를 표현하게 됐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살게 됐는데 오빠가 거짓말을 해서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괴로웠고 다시 또 어릴 때 그 괴로웠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 에휴. 버림받는 느낌이 들었어. 아이고, 그랬군요. 그래서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 그랬던 거였군요. 남편이 어떻게 죽여버렸던 거예요?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안아주길 바랬어.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니 남편 현재 반응은 어때요?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좋아요. 그 남편이 되어서 직접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솔직하게 무섭다고 말하면 오빠가 다 안아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니까 나도 힘들었어. 무섭고 버림받는다는 느낌 들었다면,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다 사과하고 안아줬을 거야. 솔직하게 말해도 날 버리지 않았어. 그랬군요. 자,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도 부인에게 서운한 게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겠어요? 나도 너 만나서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는데 너가 그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나에게 너무 심하게 화내고 짜증내고 결혼하기 전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니까 나도 정말 너무 괴로웠어. 죽고 싶었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 에휴, 그랬군요. 부인께서 어떻게 죽여버렸던 건데? 힘들면 힘들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했으면 내가 다 안아줬을 건데 너무 세게 말하고 너무 무섭게 말해서 나도 힘들었어. 그랬군요. 자, 이제 다시 남편에게 마무리 대답해 주십니다. 미안하고 고마워. 나도 이제 거짓으로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게. 힘들면 힘들다, 무서우면 무섭다. 솔직하게 뭐든지 얘기할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직접 말을 해보니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시원해요. 좋아요. 자, 바로 그래서 바랬던 거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줬으면 내가 다 안아줬을 건데 너무 세게 말하고 너무 무섭게 말해서 나도 힘들었어. 이게 정말 그 많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정말 어떤 한 단면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너무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 겉으로 보면 이거잖아요. 남편은 거짓말을 해서 배신감과 상처를 줬고 부인에게, 부인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고 그래서 막 쏘아붙였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 반응을 했고 방어를 했겠죠. 그리고 이 상태가 그냥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겁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아니 그렇다고 해도 왜 저렇게 무섭게 나를 그냥 잡을 듯이 저러나. 그리고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얼마나 또 원망스러웠으면, 미웠으면. 그런데 그 마음 바닥에 이 여성분의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났는데 이거 만지면
아프잖아요. 아, 이거 만져서 아파 이러면 되는데, 이거 만지니까 나 너무 아파 이러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안 그러죠. 왜 이걸 만져가지고 막 확 올라오잖아요. 확 짜증나잖아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딱 그건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자신의 이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솔직하게 남편에게 그 마음을 말해줬으면 남편도 그걸 받아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픈 데를 남편이 찔렀고, 그러니까 난 너무 화가 났고, 그러고 보니까 막 그 독한 마음이 나왔고, 남편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억울하고,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인 거죠. 정말 내 외로움과 무서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솔직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오히려 남편도 안아줬을 텐데, 보듬어 줬을 텐데. 근데 사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왜?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픈데 건들기만 해도 그냥 온몸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였던 거죠. 이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외부에서 뭔가 나를 공격하는 느낌, 뭐 서운한 느낌, 상처 준 느낌, 뭔가 누군가 원망스러울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럴 때일수록 내 안을 들여다볼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작은 관점의 전환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반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도 되더라. 그리고 남자분들도 그래요. 사실 남자들은 이제 뭔가 공감하는 능력이 좀 천성적으로 떨어져요. 공감하는 동물은 아니죠, 남자들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공감이라는 게 무언지 좀 체감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상담하는 저마저도. 근데 일반 남자들은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정말 그 감정의 표면 감정만 보이는 거죠. 저 여자가, 그 부인이 나한테 저렇게 막 죽일 듯이 공격해. 그 모습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날 공격했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또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맞서 싸우고, 남자는 싸우는 동물이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 어떤 여성분들이 그런 분노와 짜증이 느껴질 때 대부분 이렇게 그 안에 아주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이걸 남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그렇게 막 좀 신경질적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감정 안에 어떤 슬픔과 두려움이 있길래 저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오나, 이런 거를 한번 좀 헤아려 보려는 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 너무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의 이제 그 미래 체면에 들어가죠. 미래 체면에 들어가서 미래 본인이 현재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를 보니, 자,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주눅 들어있어. 뭐에 주눅 들어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을 못해서. 그런 모습을 보니 미래의 당신의 기분 어때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죠. 좋아요.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전해주고 싶은 지혜와 조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너는 원래부터 완전한 사람이야. 아픈 거는 그냥 너가 네 모습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병이 온 거야. 네 모습을 찾지 못하고 사니까 너가 계속 슬프게 살잖아. 힘들게 살잖아. 너가 너무 괴로워 보이니까 병이 와서 네 모습을 찾으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냥 네 모습을 찾으면 돼. 네 모습을 찾고 솔직하게 살면 돼. 그러면 병이 다 나아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나저나 왜 이렇게 자신을 찾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걸까요? 너무 어릴 때부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 어릴 때부터 그냥 멀뚱멀뚱 살았어. 자기 생각을 얘기한 적도 없고 남의 생각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랑도 친해지지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내 거기서 외로웠어. 아하. 멀뚱멀뚱 있는 와중에 항상 외로웠어. 그 외로움이 병이 된 거야. 에휴, 좋아요. 앞으로는 어떤 시도나 노력이 자신의 모습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솔직하게 말해. 음흠. 그 누구에게도 너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 돼.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너의 감정을 얘기하면 돼. 다른 사람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 그거 자체가 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고 살면 너를 찾게 돼. 너가 누군지 알게 돼. 너가 누군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 아하, 그렇군요.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짜 씨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가요? 사랑이 많아. 사랑이 많고 똑똑하고 좋아요. 재능도 많고 따뜻해.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 암이 좀 치료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계속 자기를 만나야 돼. 좋아요. 자기가 누군지 계속 느껴야 돼. 계속 어릴 때 자기를 만나서 안아주고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바꿔야 돼.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무능력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나는 원래 사랑이 많아. 사랑도 많고 감정 표현도 잘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걸 자꾸 느껴야 돼. 나를 느껴야 돼. 나를 느끼고 나를 느끼다 보면 마음이 따뜻하게 돼서 사라질 거야. 그래요. 이제 어떤 현대의학보다는 자연치유로 치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원래 너는 힘이 많아. 너 안에 힘이 많아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안에 그 힘으로 하려고 너도 모르게 지금 자연치유를 하고 있는 거야. 한 번씩 그런 생각하잖아. 무슨 용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냐고. 그게 네 용기야. 너 안에 힘이야. 너 안에 힘이 있어. 그 힘이 너를 이끄는 거야. 근데 그 힘이 이끄는데 너가 자꾸 너를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면 그 힘이 발휘를 못해. 너가 너를 찾을 때 그 힘이 발휘를 하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거나 참
그 힘들었던 과거의 삶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강하게.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주길 바라세요? 자기를 느껴야 돼. 좋아요. 자기를 느끼고 표현해야 돼. 좋아요. 숨기지 말고.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때로는 자신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따뜻하게 표현해야 돼. 너가 소중하듯이 상대방도 소중하니까 아, 따뜻하게 표현해. 아하, 그렇군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상대가 알아주든 안 듣든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너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 너가 중요해. 너가 너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해. 아하, 너가 지금 너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 아하,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뭘 좋아하는지, 너가 뭘 싫어하는지, 너가 뭘 무서워하는지 너 자신이 확신하려면 많이 말하고 표현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뿐이야.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눈치 본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마음을 솔직히 표현 못하고 좀 분노나 짜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없애면 분노도 사라져. 아, 다 두려움 때문이야. 아,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화를 내게 돼. 두려움 때문이었군요. 다 잃을까봐. 에이구, 그래요. 이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내는 게 좋을까요?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는다. 혹시 지금 육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클 거야. 그렇군요. 다 가지고 있어. 아, 그 아이 자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냥 내버려둬.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씨는 뭔가 자신도 모르게 좀 딸에게 집착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딸은 너가 아니야. 딸이 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봐주는 거야. 딸은 너가 아니야. 딸은 그냥 딸이야. 너를 돌봐주고 싶으면 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너가 너를 돌봐주고 딸은 그냥 딸이야. 좋아요. 한 인간이야. 존엄해. 존중해줘야 돼. 좋아요. 그리고 남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 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 경제적인 건 어떻게든 될 거야. 경제적인 두려움을 버리면 너무너무 행복해. 좋아요. 그리고 과거에 너무나 관계가 없었던 친정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다들 네가 어떻게 될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다가가도 돼. 솔직하게 다가가고 원하는 거 있으면 요구하고 화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평범한 사람들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면 돼.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 이분이 이런 거죠. 너는 원래부터 완전한 사람이야. 아픈 거는 그냥 너가 네 모습을 찾기 바라는 마음에서 병이 온 거야.
네 모습을 찾지 못하고 사니까. 자기 모습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찾으라고 이렇게 병이 와서 네 모습을 찾고 계속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늘 멀뚱멀뚱, 아무도 관심 없고, 그죠? 챙겨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걸 표현하지도 않고, 이게 그냥 체화돼 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더 표현하기 어렵고, 이게 남편의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 그 누구에게도 너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 돼.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너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돼.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남편과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올려둔 영상도 있고, 그죠? 오늘 그래서 이분이 자신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외로움, 이분은 외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그 미움 때문에 암이 생긴 사연들이 꽤 많았죠. 이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편과의 그런 갈등과 이런 모습이 있어서 자신의 그 미움이 내가 암이 생기게 했나. 이분 같은 경우는 미움이 아니라 외로움이 원이었던 거죠. 외로움이. 그 깊은 외로움이. 그 외로움이 병이 된 거야. 항상 외로웠던.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근데 그 표현도 담백하게.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왜?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니까. 그래서 상대가 알던 표현하던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요. 내 자신을 확실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분노나 짜증은 두려움을 없애면 분노도 사라진다. 그래요. 다 두려움 때문이다.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화를 내게 돼. 다 잃을까봐. 이 두려움도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왔죠. 자,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직접 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공개를 할게요. 자, 혹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은 따로 없으세요? 사랑하고 살아. 사랑밖에 없어.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겨. 아하, 그렇군요. 혹시 이렇게 암에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전할 말 따로 없으실까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암이 더 커져. 너에게 온 기회야. 다시 말해주시겠어요? 너에게 온 기회. 어떤 기회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아하, 그래요. 사랑하라고 보내준 기회야.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돼. 사랑만 하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거야. 좋아요.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자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아하.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살아.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 당당하게 즐겁게 살려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데 남의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를 표현 못하고 그렇게 슬프게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생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생을 미리 준비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필요할까요? 준비한다고 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하.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즐겁게 살면 돼. 좋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당당하게 살라는 것이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대하면 피해를 줄 수가 없어. 아하. 모든 것의 기본은 사랑이야. 그래요. 이렇게 병처럼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큰 고통을 겪고 싶어서 그런 거야. 고통을 겪고 더 크게 성장하고 싶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혹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또 다른 이야. 아, 그래요. 이름이 있으신가요? 미라. 뭐라고요? 미라. 미라. 그래요. 그래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존재신가요? 이를 지켜줘. 그래요. 그래, 어떤 식으로 지켜주시나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 아, 선택. 좋아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 건가요? 다 있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자기를 사랑하며 만날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는 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어요. 이태원에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해줄 말은 따로 없으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더 쾌락적인 거, 더 남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살아. 진짜 자기를 보지 못해.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심해. 에휴, 안타까워. 그러니까요. 그래요. 어쨌거나 이런 사고를 당한 그 가족들은 어떻게 이 사고를 대하는 게 좋은 마음가짐일까요? 너무 슬퍼.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요. 잘 보내줘야 돼. 잘 보내주고 앞으로 이 세상을 바꿀 기회로 생각해야 돼. 아,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이야. 세상이 변해야 돼. 그래요. 그래요. 이 사고를 대하는 우리 남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고를 대해야 할까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살면 안 돼. 아, 쾌락을 추구하면 안 돼. 진심 어린 사랑, 진심 어린 만남, 진짜로 살아야 돼.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는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게 좋은 방향일까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좋아요. 남들보다 더 예뻐 보이고, 더 잘 노는 것처럼 보이고, 더 돈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경쟁 사회로 가면 안 돼. 아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하루를 즐기면서 사는 거. 진심으로 그 삶을
사는 거, 진짜로 사는 거, 거짓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사는 건 이제 그만 멈춰야 돼. 아하.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을 모두 사람들이 병들게 해. 아, 그래요. 그렇군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에 가야 돼. 자연에. 좋아요. 자연 속에서 나를 느끼는 거야. 좋아요. 혹시 아까 그 쾌락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때로는 삶의 즐거움과 쾌락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움과 쾌락의 경계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내가 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즐거움이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선까지 넘어가면 쾌락.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하. 그게 기준이야. 그렇군요. 좋아요. 어쨌거나 이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즐겁게 살면 돼. 그래. 근데 즐겁게 사는 게 보여주기는 아니야. 진심으로 내가 즐거워야 돼. 가슴 깊이. 아하, 그렇군요. 남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느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을 살 정씨에게도 마무리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나 많이 외롭고 두려웠지.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너를 믿어. 너는 원래 너를 믿는 사람이야. 너를 믿고 가다 보면 너가 웃고 있을 거야. 그래요.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당신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남편의 마음을 알았어. 그래요. 그러니 기분이 어떠셨어요? 따뜻했어요. 아유, 그래요. 그 따뜻한 매우 중요한 느낌입니다. 그래요. 자, 이 좋은 느낌으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중간에 몸이 없어지는 거 몸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 좋아요. 그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어떤 메시지는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하고 즐겁게 살라고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즐거움과 쾌락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즐거움과 쾌락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그랬더니 이것도 참 우문현답 같았어요. 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즐거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선까지 가면 쾌락.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이건 너무 명쾌한 대답 아닌가요? 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냐가 즐거움과 쾌락의 기준이다. 너무 이렇게 좀 현명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늘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질문이 아닌데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늘 저는 경이로워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상담 끝나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신은 여기 올라오면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제가 질문하니까 나도 모르게 대답이 그냥 막 나오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즐겁게 살면 돼. 그런데 즐겁게 사는 게 보여주기는 아니야. 진심으로 내가 즐거워야 해. 가슴 깊이.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느끼는 게 중요한 거냐고 물었더니 네, 맞아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짧게 정리를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암이 걸리시고 자연 치유를 하다가 저를 이렇게 처음엔 좀 잘 되다가 갑자기 다시 안 돼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본인도 내가 미움 때문에, 그 남편이나 뭐 이런 가족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암에 걸렸나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오늘 해보니까 아, 미움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었구나. 외로움 때문이었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좀 지독하게 외로운 삶을 살았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렇게 끼어있는 그 형제의 위치에 있었고, 아무도 관심 없고, 부모님은 너무나 싸움이기만 바빴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형제들끼리도 거의 뿔뿔이었고, 그래서 그나마 남편에게 의지했는데 그 남편이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무 큰 상처를 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렇게 남편에게 다 이렇게 했던.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편은 착한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 남편이 되어서 자기를 보니까 그 따뜻함이 느껴지더라. 그 마음속에 자신의 그런 분노와 짜증,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깊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외로웠던 과거로 돌아갈 것 같은, 벌어질 것 같은 그 깊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던 건데, 그 배신감을 느꼈던 건데, 남편 입장에선 그 분노만 보이니까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악순환이 생겼던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린 이유가 그 외로움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으라는 차원에서 병이 온 거다. 그러니까 진짜의 나의 모습을 찾으면, 완벽한, 원래부터 완벽한 나의 그 진짜 모습을 찾게 되면 그 암이 사라질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선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나를 느껴야 되고, 나를 계속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를 표현해야 된다. 이 억눌린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담백하게 얘기해야 된다. 담백하게. 짜증내고 화내면 안 된다. 왜?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설령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냥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느끼고 알 수 있게 되고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도 결국 핵심은 사랑입니다. 핵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런 물질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런 물질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걸 뽐내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자꾸 이것이 자꾸 관점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진정 나를 놓치게 된다는 거. 진짜 나를 살아가는 건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데, 이런 거죠. 우리는 너무나 결핍되어 있고 외롭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느끼는,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느끼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잘 살아. 나 이만큼 잘나고 멋있어.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한자리에 사람들, 그렇게 그 젊은 청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이 혹시 그 이번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을 비난하거나 이런 걸로 받아들여졌으면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혼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영혼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어쩌면 희생하는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숭고한 영혼들인 거죠. 너무나 위대한 영혼들인 거고, 물론 그렇게 귀한 자식들을 그렇게 먼저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뭐라고
뭐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번에 그 어떤 외로움이 이런 자신을 되찾으라고,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고, 자신을 진정 사랑하라고 이런 병까지도 오게 했다는 거. 사랑의 모든 것이 본질이고 기본이고, 설령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나를 표현함에 있어서 남에게 해칠까 걱정하는 것도 사랑만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사랑만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였고요. 뭐 지금까지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무신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본인에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그냥 그 느낌이 남편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았어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요. 굉장히 좀 몰입을 깊이 하셨고요. 실제로 그 느낌이 괜히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체험하셨고요. 머리가 지금 멍한데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자세하게. 그렇죠. 네. 제 말이 막 술술술술.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냥 생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몸도 없고 몸의 감각도 안 느껴지고. 그래요. 오늘 아주 굉장히 깊은 체험하셨고요.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도움이 될까요? 너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도움이 된다면 네,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꼭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태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막 말을 하고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빠져서 얘기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의식이 더 많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일단 믿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경계를 사슬하게 타고 가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삶의 체험에서 온 그 삶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눈이 익었을 때 그때 이렇게 한번 탁 건드려만 주면 그런 게 있죠. 그런 저는 것도 있을 제가 거예요. 미움 때문에 암이 생긴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또 큰 얻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잘 들어가시고요.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